둘이 앞에 야구치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구란 안 바뀌고 기아가 1위 자리를 버티고 있는 가운데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기L 3두가 됐어요. 다시 예. 기3L도 기3두L 기L 3두 뭐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4위까지의 승차가 3.5경기. 요 여름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여름 싸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주요 전력의 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외인 선수들 예. 팀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지금 외인 투수들을 두고 약간 좀 복잡하고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엘두가 좀 이렇게 외인 가지고 좀 엮여 있고 SSG와 하나는 조금 다른 이유로 좀 고민스러운데요. 일단 LG부터 갑니다. 켈리 예.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저 그날 진짜 그렇죠. 그거 하는 줄 알았어. 그거. 예. 화요일 밤에 켈리의 공 하나하나에 예, 야구 팬은 물론 야구 기자들도 들썩들썩했죠. 예, 긴장감이 그냥 뭐 극대치로 올라갔죠. 예, 지난 화요일이죠. 예. 잠실 삼성전. 삼성전. 예, 1안타 원봉승 거뒀는데요. 8회까지는 퍼펙트였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퇴출 위기에 있었잖아요. 켈리가. 퇴출된다고 봤어요. 예, 진짜. 그렇죠. 그리고 영역 감독이 켈리와 엔스 중에 한 명은 바꾸겠다고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는 그 뭐 관계자들 뭐 이렇게 분위기에 따르면은 사실은 켈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예. 켈리의 그날 공은 정말 좋았던 게 이게 설마 이게 뭐 5회 6회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퍼펙트를. 근데 부랴부랴 이제 7회 넘어가고 8회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긴장하기 시작했는데 8회 마지막 타자가 삼성 박병호였거든요. 예. 근데 박병호 선수가 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스윙 타임을 굉장히 일찍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는데도 그거를 그냥 속구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예. 이 리듬과 이 패턴이면 무조건 간다. 예. 이래서 막 그때 그 현장에 있는 후배 기자들한테 막 이거 쓰고 막 정리하고 있었는데 안타가 나왔죠. 이정민 선수 안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켈리가 그날 진짜 좋았거든요. 이게 뭔가 켈리가 달라졌다는 것들이 데이터로도 나타나나요? 예, 그래서 등판 다음 날 네. LG에서 트랙맨 데이터로 다시 분석을 했어요. 네. 구속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개막 이후에 켈리의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144.3km였거든요. 빠르다고 보기엔 조금. 예, 근데 그날 삼성전은 146.5km. 평균이. 예, 평균입니다. 네. 최고 구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2.2km가 더 나온 거죠. 그리고 슬라이더도 그 전까지는 135.6km였는데 네. 137km가 나왔어요. 평균 구속이. 평균 구속이. 예. 전반적으로 공에 힘이 붙은 거죠. 타자들 네. 입장에서 이렇게 평균 속도의 1, 2km 차이는 예.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왜 의미가 있냐? 한번 저희가 좀 자세히 볼 것 같으면요. 네. 그 켈리가 삼성전에서 기록한 그 구속 지표가 네. 지난해 후반기 켈리의 그 구속과 그 트랙맨 데이터가 거의 흡사해요. 지난해 후반기 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켈리가 지난해에도 6월까지는 퇴출설에 완전 중심에 있었죠. 그러다가 후반기에 바짝 살아났거든요. 그 전반기 평균 자책이 4.44. 네. 안 좋죠. 안 좋죠. 후반기에는 2.90으로 3.0 좋아집니다. 밑으로. 예, 그리고 WHIP도 전반기 1.31에서 1.14로 좋아집니다. 근데 지난해 후반기에 켈리 페이스라면 LG가 쉽게 교체할 수 있을까요? 예. 어렵죠. 예, 그래서 LG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커지면서도 어떻게 좀 즐거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26일 경기에서도 앵무새 감독 표정이 조금 좋아지면서도 켈리의 구속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전성기 때 구속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영역 감독은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켈리보다 나은 투수, 네네. 그러니까 엔스보다 나은 투수가 있으면은 바꾸겠다는데 사실 나은 투수 구하는 게 쉽지 않죠. 대상이 좁아졌죠. 예. 켈리는 사실 한국에 처음 올 때부터 슬로우 스타터였잖아요. 예, 그렇죠. 3, 4, 4월 조금 힘들다가 그 이후에 예. 찾아오고 그게 해마다 이 뭐랄까 반등하고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조금씩 더 늦어지는 느낌이긴 예. 한데 이럴 경우에 그냥 전반기 다른 선수 썼다가 켈리로 바꾸면 어떨까? 어디선가 던지고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근데 켈리 처음에 왔을 때 2019년이에요. 네네. 근데 캠프에서 너무 구속이 안 나오니까 구단 관계자들이
저 친구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아. 수근수근 대고 그랬대요. 근데 그의 성적 좋았죠. 좋았죠. 예,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슬로우 스타터도 너무너무 시점이 늦기도 하고. 초슬로우 스타터. 이거는 몸의 회복이나 페이스가 올라오는 속도 문제가 아니라 에이징 커브가 예, 확실히 온 거 아닌가. 이런 사실은 시각으로 좀 우려를 한 건데 네. 일단은 두 차례 정도는 더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내부에서도 무조건 켈리는 그대로 같이 간다 이건 아닙니다. 예. 퍼펙트 게임에 가까운 1안타 완봉승을 했지만 보증된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 경기에서 뭐 아마 트랙맨 데이터 등을 살피면서 지속성을 한번 관찰할 것 같아요. 근데 또 LG 관계자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켈리 나인스를 만약에 내보낼 경우에는 네. 다른 팀이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팀들이 좀 급한 팀들이 있거든요.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뭐 극강 에이스의 모습은 아니지만 선발 로테이션을 잘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끌어가주는 선발력은 충분히 되잖아요. 게다가 LG는 지금 켈리 뭐 1안타 완봉승 거뒀고 예. 엔스도 다음 날 26일 잠실 삼성전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 예. 뭐 이렇게만 던져주면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뭐 예.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교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은 건 예. 아닌 상태로 굴러가고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진짜 좋은 선수가 나와서 둘 중에 한 명을 교체한다게 되면 KBO 리그 규정상 웨이버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웨이버로 풀어서 그 웨이버 기간 동안 다른 팀이 채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교체하더라도 다른 팀이 못 데려가도록 8월 15일 정말 임박해서까지는 기다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보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체라면은 두 선수보다 나아야 된다. 무조건 나은 선수가 올 수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전제 그게 조건. 대상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LG는 지금 약간 외인 고민에서 조금 벗어나고 오히려 행복한 고민을 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기아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내일이 원래 초반부터 격정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리그 최고의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구단이 네. 내일이 여름 페이스까지 그 좋은 구위를 유지할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주목했거든요. 그 왜 그렇죠? 내일 선수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선발 로테이션을 돌던 선수가 아니잖아요. 계속 불펜으로 그렇습니다. 뛰었죠. 지난해 세인트루이스 트리플 A에서 34경기 등판했는데 선발로 등판한 경기는 3경기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발 로테이션을 거의 풀시즌으로 돈 시즌이 2019년. 오래전이네요. 예, 오클랜드 더블 A 트리플 A 오가면서 24번 등판. 그러니까 5년 만에 선발 복귀한 시즌인데 과연 지금의 그 내구성 그리고 이제 그 스태미너가 어떻게 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기아 내부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겠지만 밖에서도 경쟁하는 팀이니까 예, 굉장히 주목하는 지금 그 분위기입니다. 예. 사실 선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시즌 초반에는 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힘을 계속 한 시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선발에 대한 몸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측면도 예. 있고 이런 것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서. 근데 일단 그 내일의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내일 뭐 스위퍼라고 하잖아요. 근데, 좋죠. 근데 뭐 슬로브형 스위프죠. 약간 또 가라앉기도 하고. 각도 좀 크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타석에서 본 타자들은 네. 대부분 위력 안 떨어졌다. 예. 아직 괜찮다? 예. 근데 뭐 그런 얘기하고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초반에 던지는 그런 구위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다른 선발보다 투수에 따른 편차가 좀 크다. 좀 크다. 예, 그리고 시즌이 좀 깊어지면서 길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더 좀 짙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약간 부진했을 때도 예, 비슷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보자면 69까지는 구간별 피안타율이 1할 때에서 2할 때 초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3할 때 초반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60개 넘어가면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해까지 계속 최근 예. 한 4, 5년 동안 불펜 투수를 위주로 예. 하다 보니까 시즌 초반과 달리 중반이 지나가면서 예. 투구수가 늘어나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 우려되는 상황이었잖아요. 15대 15로 비긴 경기였죠. 지난 그날, 화요일 네. 사직 롯데 기아전에서도 사실은 기아 입장에서는 크게 리드하다가 뭐 한번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불펜이 아쉬웠지만 그 내일 선수가 선발로 5이닝 동안 11안타 맞고 사실은 자책은
4점뿐이었지만 뭐 실책이 겹쳐졌지만, 해요. 네. 예. 내일의 부진이 좀 아팠죠. 그러니까 대량 실점할 때 이제 보면은 4회죠. 실책이 동반되기도 했는데 3회까지는 한 점으로 막다가 4회에 6점, 5회에 2점 주면서 사실은 완전히 무너지죠. 예. 어떻게 보면 내일은 좀 관리를 좀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계속 그 얘기는 했어요. 내일도 네. 한번 쉬어줘야 된다. 내일도 한번 쉬어줘야 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이일이 빠지고 예. 양현종이 먼저 한번 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좀 잡고는 있는데 좀 어려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올 시즌을 보면 예.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게 사실은 그 내일 선수의 여름 시즌을 걱정할 때 저는 유현희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현희 선수가 몸이 덜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즌 초반에 하나 로테이션에 합류했을 때 예. 비슷한 현상 보였잖아요. 예. 투구수 늘어나면 뒷부분에서 약해지는 거. 예, 예. 4회, 5회 예. 이후에 굉장히 앞에는 잘 던지다가 예. 스태미너의 어떤 꾸준함이 조금 모자란 시점에 맞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 보면 아 이번 그 내일에 대해서도 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예. 조금 이제 상황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도 이제 지금은 사실은 기아의 구상은 윌크로우가 1선발, 예. 내일이 2선발이었는데 예. 내일이 훨씬 더 잘하면서 1선발 역할을 예. 했고 윌크로우가 빠지면서 알드레드가 들어왔어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대체 선수 신분이고 뭐 8월 15일 전에 결정을 돼야겠지만 알드레드가 지금 압도적인 모습은 좀 아닙니다. 예, 예. 나쁘진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6이닝 2실점이었는데 최근 예. 등판에서도 8안타 맞았고 볼넷 3개 줬고 지금 이제 원래는 기아가 알드레드를 대체 선수 자격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혹시 소크라테스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예. 대체 그 웨인 카드 그 쿼터를 좀 잘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계산이었는데 일단 소크라테스 이슈는 없어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과 알드레드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러면 8월 15일까지 뭔가 결정이 필요할 수도 예, 있는 예. 상황이 기아에게도 좀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작 단장 좀 고민될 것 같고요. 예. 기아도 그렇지만 이제 두산이 조금 심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두산 에이스죠, 사실은. 네네네. 예, 알칸타라 알칸타라가- 선수가 부진했으니까 네, 그렇죠. 부상이 있었고요. 브랜드 와델. 예. 시즌 7승 4패, 평균 자책 3.12. 잘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이죠. 네. 그 삼성과 대구 더블헤더 1차전에서 2이닝 만에 조기 강판했는데요. 몸이 좋지 않았고 검진 결과 왼쪽 어깨 견갑 하근 아래쪽 견갑고레이 아래쪽 요 뒤쪽. 요쪽 부분입니다. 아. 요쪽 부분. 예.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브랜드는 일단 3주 뒤 재검 예정인데요. 3주 뒤 복귀가 아니라 3주 뒤 재검. 예, 그러니까 이거 복귀 길어지는 시점이 얘기네. 그 복귀 시점이 좀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견갑 하근 부상이 네. 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네. 한화 루키였던 문동주 선수가 문동주 선수. 그 6월에 견갑 하근을 좀 부분 손상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해 보니까 공백기가 실전 등반까지 한 2달이 걸렸더라고요. 2개월 정도. 근데 그때도 4주 휴식 권고 받았는데 4주 휴식을 하고 하고 몸을 다시 다시 또, 만드는데 한 달 정도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문동주 선수는 뭐 신인 첫 해였고 네. 관리도 상당히 구단에 신경 쓰이는 그런 시점이라 그렇죠. 뭐 예. 가을 야구하기에서 급하게 부를 예, 이유가 예, 없었던 그런 시즌이었으니까.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뭐 문동주 선수 사례를 보더라도 브랜든 선수 복귀 시점을 그냥 예단하기는 언제 올 거다고 이제 좀 장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외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필수다 거의. 아, 필수다. 하긴 뭐 3주 뒤 재검이니까 복귀 시간 고려하면은 그렇죠. 그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 2달 공백은 넉넉 잡아놓고 음.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이승엽 감독이 그 알칸타라가 조금 아팠고 브랜든 와들이 버티는 예. 와중에 뭐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이 완벽하게 되면 치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불펜을 좀 많이 썼잖아요. 예, 선발 로테이션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승부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체 베인이 거의 필수인 것 같은데 지금이 대체 뽑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애매합니다. 예. 대체는 6주 쓸 수 있는 거고 8월 15일에 던지는 투수가 어쨌든 예.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8월 15일 안에 이 정도 계산이 나왔을 때 대체 선수를 조금 더 가느냐 뭐 복귀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교체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산 진짜 머리 아플 것 같고 이 시점에서 대체 외인으로 고민하는 팀들이 팀이 있죠. 있습니다. 하나와 SSG는 사실은 뽑아놓고 잘 쓰는 팀도 좀 있고.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대체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나가 지금 와이스가 첫 등판했잖아요. 첫 등판에서 두산 타선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이었고 속구에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예. 예, 하나 관계자 통화를 해봤는데 무엇보다 키가 1m 93.
예.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큰데 오버핸드로 던지고 오르다 보니까 높은 데서 높은 존을 향하는 하이에서 하이로 가는 존에 대해서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에이베스가 도입되면서 윗선에 대한 콜이 후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스윙 궤적에 잘 안 걸린다 이런 느낌이 좀 첫 경기에 나왔었어요. 거기다가 내일처럼 주무기가 스위퍼입니다. 예. 근데 내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러브 같은 스위퍼잖아요. 예. 근데 이 와이즈의 스위퍼는 약간 좀 더 슬라이더에 가까운 스위퍼 예. 이런 느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약간 투구 동작과 그립의 차이일 것 같긴 한데 포심을 던지면 이게 오른손 투수가 던지는 포심인데 약간 우타자 몸쪽 쪽으로 약간 테일링이 있대요. 예. 약간 말려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게 자칫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운데 잘못 던지면 예. 이게 타자가 치기 좋은 쪽으로 오히려 들어오면서 장타를 허용하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걱정되지 않나? 요거 생각을 했는데 첫 등판에서 와이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하면 처음에 우타자 몸쪽에 포심을 던졌는데 그게 살짝 테일링 되고 빠지니까 스트라이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바로 적응하면서 우타자 바깥쪽에서 일종의 백도어성으로 예. 이렇게 던지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엔 이 선수가 굉장히 리그에 적응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요걸 좀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대체 선수로서 갖고 있는 장점은 이런 거구나. 리그에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리그에 적응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기 걸 바꿔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와이스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한 2번 정도 더 등판하는 걸 더 보겠지만 몇 일단은 번은? 이제 예. 첫 등판에서 굉장히 좋았으니까 다행히 대체 선수를 잘 뽑았다 이런 안도하는 분위기가 하나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산체스가 지금 아직도 공을 못 잡고 있대요. 그래서 산체스의 회복 기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물론 와이스가 이제 앞으로도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는 봐야겠지만 산체스의 회복 속도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다. 예. 아직까지는 와이스와 산체스 좀 둘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 예. 요거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예. SSG도 지금 고민 클 것 같은데 시라카와와 이별하는 겁니까? 예. 일단 이순용 감독이 예. 고민이 많더라고요. 우리 기준은 당연히 그래도 엘리아스가 예. 작년에도 좀 보여준 게 있고 그럼요.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엘리아스가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 시라카의 기록을 보면 4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이 5.09거든요. 네. 삼진을 22개 잡았으니까 삼진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5.09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SSG도 예.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이고 피안타율도 2할 8푼 1리로 좀 높은 예. 편이고 근데 왜 고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시라카와가 보여주는 정말 열심인 태도 어린 선수로서 굉장히 배우려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치를수록 성장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전하는 게 보이죠. 그럼 이 성장 곡선을 따져봤을 때 그럼 엘리아스와 시라카가 어느 쪽이 더 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어쨌건 그래도 SSG는 그 엘리아스 쪽으로 조금 엘리아스는 이제 출전 등판을 시작했으니까 좀 기울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렇게 외인 선수 담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거 보면서 이게 그 대체 외인 선수 제도 말고 아예 육성 선수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대체는 임시로 쓰는 건데 육성 선수는 그 이를테면 시라카와 와이스를 그냥 퓨처스에 계속 두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일종의 정규직 선수들 예. 1군에서 뛰고 있는 정규직 선수들에게도 좀 자극이 될 수 있고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네. 그 두산 지금 대체 외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구단 관계자가 시라카 곧 나올 텐데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예. 그게 SSG의 고민을 더 높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라카나 조금 말씀하시는 와이스 네. 같은 선수가 지금 육성 그 구단의 육성 선수는 아니지만 다른 구단에서 나중에 데려갈 수 있는 카드잖아요. 그렇죠. 리그의 육성 선수들이 지금 존재하는구나 이런 어떻게 접근도 가능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체 외인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듣고 보니 재밌고 듣고 보니 또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대체 외인 선수 그냥 뽑을 선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정작 뽑아보니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다만 이제 구단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이제 SSG도 우리가 열심히 뽑은 선수니까 우리에게 보류권을 달라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것들은 실행위원회에서 단장님들이 열심히 고민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사실은 외인 전력 보강 위해서는 뭐 대체 선수도 있고 교체도 있고 하지만 트레이드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트레이드가 다 있죠. 트레이드 지금 뭐할 수 있는 구단이 있죠. 한 구단.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예. 지금 순위표상 셀러가 될 수 있는 팀은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모두 다 잘려. 예. 여기에 키움의 마무리 투수도 여러 가지 뭐 그냥 본이든 타이든 이름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야구계 관계자 얘기 들어봤더니 키움이 뭐 트레이드 없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열려놓은 상태인데 키움이 원하는 조건은 지명권. 지명권. 예. 가능하면 1라운드 지명권. 일단 NC랑 그걸 했잖아요. 김희집 선수 줄 때 1라운드 7순위권 하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 주면 우리도 고려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의견들이 약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거꾸로 지금 올해 열리는 드래프트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구나. 예. 뭐 150km 이상 던지면서 제구도 되는 선수가 뭐 한 6, 7명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서의 접근이겠죠. 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서 유망주를 내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잘 되면 또 약간 또 이런 여론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지명권을 주는 게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면서도 올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아까워지는 것도 있고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팬은 앞으로도 리그의 재미있는 소식 깊이 있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